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 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하면 하나의 쇼핑몰 안에 다양한 페이지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양한 페이지들은 메인 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브 페이지, 그리고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페이지 등으로 여러 형태의 페이지로 나누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페이지 디자인 목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쇼핑몰 페이지 디자인의 개요, 두 번째는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쇼핑몰 서브 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품 설명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터넷 쇼핑몰의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레이아웃은 이전 학습 시간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 레이아웃 구성과 영역별로 주요 컨텐츠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레이아웃 구성과 영역별 컨텐츠 배치를 통해서 메인 페이지, 그리고 서브 페이지, 그리고 상품 설명 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핑몰 페이지의 디자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쇼핑몰 페이지는 그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 원칙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페이지 디자인의 원칙은 이미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디자인의 원칙은 스타일 가이드에서 이미 제시한 각 페이지별 내비게이션, 그리고 레이블링, 레이아웃, 이런 요소들의 기준과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인지적 효과,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얼마나 인식하고 아느냐, 이런 인지적 효과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아웃 구성이 필요하겠고, 이런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레이아웃 구성은 이미 스타일 가이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겠죠. 세 번째,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특징을 디자인 요소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더라. 이건 컨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특징, 이거는 컨셉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겠죠. 그 컨셉에 맞는 또한 디자인이나 디자인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감성적인 디자인이 더해지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 디자인의 원칙을 지켜서 각 쇼핑몰 페이지의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인데, 이미 이전 학습 시간에 우리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쇼핑몰 페이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중심이 된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습득 가능성. 각 쇼핑몰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는 항상 배우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기억 가능성입니다. 이용 방법을 기억하기가 쉽게 디자인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효율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잘 작동된다는 신뢰감을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사용자의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들은 다양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면 더욱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쇼핑몰의 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맨 처음으로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디자인부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메인 페이지는 이미 제시된 쇼핑몰의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그리고 보통 상품의 메뉴가 내비게이션 요소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상품도 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상품, 새롭게 내 쇼핑몰에 이렇게 입고된 상품이라든지 혹은 추천 상품 혹은 사용자들이 많이 구입한 상품 이런 베스트셀러라고 할까요? 이런 상품들을 대표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진열하는 게 일반적인 쇼핑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컨셉 요소. 그래서 내 쇼핑몰의 컨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컨셉 요소인데, 이런 이미지나 혹은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같은 컨셉 요소를 사용해서 쇼핑몰의 특징과 그리고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다. 자, 아래 보시는 그림을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다양한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페이지들이 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나 그 쇼핑몰의 어떤 특징 성격에 따라서 전체 화면의 구성이 조금씩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쇼핑몰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전에 한번 참고하셔서 그 참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쇼핑몰 디자인을 한번 디자인해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또한 이 메인 페이지 자체가 전체 쇼핑몰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 매출이라고 하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내 사이트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지고 유입이 되느냐 혹은 그 유입된 고객들이 구매로 전환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율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품의 경쟁력 그리고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쇼핑몰의 일관된 컨셉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일관된 컨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노출하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쇼핑몰 메인 페이지의 구성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레이아웃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헤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로고나 이런
컨셉 요소들이 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헤더 부분에 대부분 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주로 메인 메뉴로 우리가 제시를 하거나 이런 메인 메뉴가 되는 내비게이션 요소를 보통 제시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을 보자면 화면 상단 부분에 헤더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 상단 하단을 제외한 중간 부분에는 보통 이렇게 사이드 바 영역이나 혹은 메인 컨텐츠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메인 컨텐츠죠. 그런데 메인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중요성이 덜 하지만 이 쇼핑몰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혹은 배너 광고 이런 것들을 이 사이드 바 영역에서 우리가 보통 제시를 하게 되죠. 이 사이드 바 영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쇼핑몰도 많이 있고요. 혹은 사이드 바가 좌우로 두 영역에 걸쳐서 제시되는 이런 디자인을 띈 쇼핑몰도 많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메인 컨텐츠,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상품, 대표 상품들이 보통 리스트돼서 나타난다든지 혹은 이벤트 요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 이 쇼핑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천 상품들을 이벤트 형식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터 영역이 되겠습니다. 푸터 영역은 보통은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 푸터 영역도 사이트의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항상 제공되어야 되는 이런 정보들을 글로벌하게 우리가 보통 글로벌 내비게이션 이런 표현도 쓰듯이 이 글로벌한 영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 푸터하고 또 하나 헤더 영역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헤더와 푸터 영역은 글로벌한 영역이다. 그래서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에서 서브 페이지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나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더라도 항상 화면에 노출이 되는 이런 페이지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전체 화면의 레이아웃은 보시는 것처럼 헤더와 사이드바, 메인 컨텐츠, 푸터 영역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화면의 레이아웃 중에 이 헤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헤더 영역은 전체에서 이 상위 부분에 해당이 되죠. 보통 로고나 글로벌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검색 기능도 마찬가지죠. 헤더 영역에 보통 이 상단에 이렇게 검색 창을 두고 운영하는 이런 쇼핑몰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등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로그인 창을 직접 사이트 내에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계정에 접근해서 정보를 저장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창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회원가입 창이 새 창으로 열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메인 페이지를 포함한 쇼핑몰의 모든 페이지에서 같은 내용이 보여지도록 프로그래밍 한다. 앞서 말씀드렸죠. 글로벌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할 때 보통 이런 쇼핑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해서 많이 구축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설정한 헤더 부분의 컨텐츠와 정보가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왜냐하면 글로벌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을 해 두면은 다른 페이지에서 더 이상 설정할 필요가 없겠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쇼핑몰을 제작할 때와는 좀 다르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헤더 영역은 더 이상 다른 페이지 제작을 위해서는 더 이상 작업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바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보면 최근 게시물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혹은 배너 광고, 그리고 글로벌 내비게이션 메뉴 외에 특별한 내비게이션 메뉴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의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메인 컨텐츠의 왼쪽, 오른쪽에 구성이 되고 한 20-30% 정도의 화면 넓이를 차지한다. 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여기 이제 메인 컨텐츠 부분은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화면 구성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이드바 영역은 쇼핑몰의 특성이나 컨셉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하고 좌나 우측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건 쇼핑몰 특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메인 컨텐츠 영역인데, 메인 컨텐츠는 이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쇼핑몰의 컨셉 이미지라든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아이덴티티 요소가 있겠고, 이벤트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는 이벤트를 이미지나 움직이는 영상이라든지 플래시 이미지 같은 경우 형태로도 많이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상품에 대한 기획전, 신상품, 추천 상품 콘텐츠, 이런 콘텐츠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인 콘텐츠 영역 안에서도 주로 이 상단 부분에 전환율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구성하고, 하단 영역에 상품에 대한 콘텐츠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품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 상품 요소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진열 상품의 개수와 배치, 이런 형식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좀 크게 해서 3열로 이렇게 배치를 하기도 하고, 혹은 4개의 열로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고, 이런 레이아웃을 결정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은 푸터 영역이 되겠습니다. 푸터 영역은 카피라이트 등의 컨텐츠 이용 권한 관련 정보가 있겠고,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고객센터 같은 연락처, 혹은 연락 가능한 이메일,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자, 이런 등의 정보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헤더하고 같죠? 성격이 글로벌 영역이라고 해서 모든 페이지에 보여지고, 또 하나는 회사 소개라든지 쇼핑몰 운영 관련 컨텐츠를 글로벌 내비게이션 메뉴로 보통 푸터 위쪽 영역에 작성을 해서 회사 소개, 이런 형태로 구성하는 이런 구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 메인 페이지 제작 과정인데요. 일단은 스타일 가이드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의 정보 구조를 설계하고 확정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죠. 보통 쇼핑몰 목적이나 사용자의 목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컨텐츠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을 하셔야 되겠고, 서브 페이지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와야 하는 메뉴가 있겠고, 메인 페이지에만 나와야 되는 메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메뉴들을 분리해서 그리드에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된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현하고 이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메인 페이지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많이 가야 하는 메뉴,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유도하는 메뉴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쇼핑몰의 서브 페이지 디자인인데요. 쇼핑몰 서브 페이지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헤더와 후터를 제외한 이 영역만 설정을 하면 적절하게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메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쇼핑몰 특성과 컨셉에 따라서 사이드바 영역을 좌우로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사이드바가 있는 경우, 사이드바가 없는 경우 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선택한 상품 카테고리의 목록, 많이 보셨죠? 헤더에서 지정된 글로벌 내비게이션 메뉴의 하위 메뉴를 보통 사이드바 영역에 지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메인 컨텐츠 영역에 직접 지정을 하거나 혹은 이 헤더에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위 내비게이션 메뉴가 쭉 노출이 되면서 서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의 서브 페이지 디자인은 메인 페이지와 정보 구조나 디자인, 레이아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스타일 가이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테고, 그 되어 있는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서 서브 페이지의 정보 구조를 설계하고 다시 한번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면 설계 시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들을 앞선 강의에서 언급했는데, 이런 요건들을 고려하고 화면 설계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세부 페이지들을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유용성, 이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다음으로는 상품 설명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품 설명 페이지는 상품 하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쇼핑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구매에 이르게 되죠. 이 상품 설명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품 설명 페이지에서 얼마나 이 구매 의도를 높이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매로 이어질지 아닐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 디자인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상품 이미지와 구매 관련 정보, 그리고 상품의 상세 정보, 이런 등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에는 상품 이미지가 이렇게 왼쪽 혹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구매 관련 정보가 이쪽에 배치가 되죠. 보통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 정보라든지 배송 정보, 그리고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이 버튼들, 구매하기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버튼들이 포함이 돼서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볼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 하단에는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형태로 이루어진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서브 페이지 디자인에 혹은 서브 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맞춰서 메인 컨텐츠의 영역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메인 컨텐츠 영역에 포함이 돼서 상품 이미지, 구매 관련 정보, 상품 상세 페이지가 노출이 되고, 사이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메인 컨텐츠 영역에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의 구성,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품의 이미지는 주로 대표 이미지라든지 보통 여러 장의 썸네일 이미지로 구성이 되죠. 조그만한 손톱 그림이 쭉 진열이 되어 있어서 그걸 클릭했을 때 이 상품 페이지 전체 화면으로 상품 이미지 영역 전체에 해당되는 썸네일 이미지가 확대돼서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구성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급적 다양한 크기나 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앞선 설명에서처럼 마우스 동작을 통해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혹은 색상이 다른 형태의 옵션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면 색상을 바꾸어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 구매 관련 정보는 영역 상단에 보통 상품명, 배송정보, 상품 선택 옵션,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결제 관련 정보 등의 컨텐츠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영역의 하단에는 이 구매 관련 정보 영역을 나누어 봤을 때 이 상단에는 보통 앞서 설명된 정보, 그리고 하단에는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구매하기, 장바구니, 관심 상품 추가 이런 등의 이런 버튼들로 이루어진 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하기 버튼을 조금 강조해서 다른 영역과 이 버튼의 영역을 강조해서 다른 영역과 좀 차이가 있게,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매 관련 정보 페이지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한눈에 봐도 이 구매하기 버튼이 잘 드러나서 이 구매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다른 고민 없이 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런 그 구매 의도를 자극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의 상세 정보 영역입니다. 상품에 대한 명세죠.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구매 평가 같은 정보도 많이 포함을 하고 Q&A라든지 반품 교환 정보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한다. 상품의 중요도나 가격에 따라서 충분한 분량의 상세 정보를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관여도가 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주 상세한 정보까지 제공을 한다면 관여도가 조금 낮은 제품들은 이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보다는 덜 제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구매를 자극하는 상품 설명 페이지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시장을 조사하는 이런 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가장 구매를 자극하는 상품 설명 페이지 구성 요소를 보니까 좀 의외이기는 한데 무료 반품 배송이 67%나 되네요. 무료 반품이나 배송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 참고하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할인을 제공하느냐? 이게 64%. 이것도 뭐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시선을 끄는 사진과 관련성에 따라 정렬된 리뷰도 또 중요하다고 했네요. 48%이고 360도 상품 이미지, 뭐 흔하지는 않죠. 34%이고 온라인 채팅이 20%. 이런 요소들이 구매를 자극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페이지 디자인은 스타일 가이드에서 제시한 각 페이지별 내비게이션, 레이블링, 레이아웃의 기준과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다.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는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상품의 메뉴, 대표 상품, 컨셉 요소들을 배치하여 쇼핑몰의 특징과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세 번째, 서브 페이지입니다. 서브 페이지는 일단 메인 페이지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품의 설명 페이지죠. 상품의 설명 페이지는 충분한 상품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제인데요. 학습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터넷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그리고 상품 설명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분에 따라서 각 영역별 컨텐츠를 배치하고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쇼핑몰 페이지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셨습니다. 쇼핑몰 페이지는 크게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그리고 상품 설명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페이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요소, 그리고 서브 페이지에 들어갈 요소,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 어떠한 요소들을 강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